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구독경제.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지금 구독경제를 시작하기 전에요. 공지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 선대위원장 모시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저희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게도 인터뷰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언제든지 인터뷰 문이 열려 있다는 점, 또 오시면 모셔서 다시 말씀 나누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오늘부터 2분기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지난 석 달 1분기 증시를 비롯한 우리 금융시장 좀 간단한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주식시장으로 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1분기에 코스피가 6.5% 올랐고요. 미국도 S&P 500 지수가 5.8% 정도 올랐는데, 네. 근데 제 주변에 보면 어렵다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 그 1분기 전체적으로는 올랐습니다만은 주가 지수의 고점이 한국은 이제 1월 25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한 달 반 정도는 옆으로 좀 횡보를 한 측면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작년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 사실 우리 증시가 작년 이전에 한 10년 동안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는 한 10년 동안의 연평균 코스피 상승률이 2%도 안 됐거든요. 10년간 2%. 예, 물론 중간에 뭐 등락은 있었지만, 네. 근데 이제 석 달 동안은 6.5%나 올랐는데 또 작년에 오른 거 생각하면 좀 사람들의 눈높이가 투자자분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네.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시는 점도 있었을 것 같고요. 뭐 주식시장 말고 금리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이 작년 말에 0.9%에서 뭐 1.7%까지 올랐어요. 꽤 많이 올랐고요. 네. 한국도 10년짜리 그 국고채 수익률이 2% 넘어갔습니다. 굉장히 금리가 많이 올랐고, 그리고 미국 경제가 지금 뭐 백신 접종 속도도 빠르고 하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경기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 돈의 가치인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작년 말에 한 1,080원 하다가 이제 1,130원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네. 전 주식은 괜찮았고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 올라가는 속도가 좀 주춤거렸고 달러가 강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작년에 워낙 증시가 아주 활활 불타오르다 보니까 네. 올해 초에 야 나도 이제 주식해야지라고 네. 새롭게 이제 뛰어드신 개인 투자자들이 무척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앞서 이제 횡보라는 표현을 주셨지만 네. 그분들 눈높이에서는 이거 뭐야? 예. 그 좋던 주식시장이 왜 이래? 이렇게 좀 실망하시거나 예. 많이 난 손해 봤어 이런 분도 많으시거든요. 돈이 석 달 동안에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직접 투자하는 증권사에 맡기는 자금이 35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35조 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겁니다. 예. 그때는 한국 증시 만들어지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온 적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뭐 또 개인 투자가들의 힘으로 또 시장이 지탱이 됐습니다. 올해 석 달 동안에 한국의 기관 투자가가 28조 원을 순매도했고요. 네. 외국인도 8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 투자가가 37조 원 사들이면서 네. 주식시장이 그나마 이제 버틸 수가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시장 흐름이 저는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주가란 게 계속 오를 수는 없고 네. 뭐 약세장도 있고 조정도 있고 한 건데 지금 뭐 작년에 오른 거 생각하면 심하게 떨어지진 않았는데 네. 조금 이제 투자자분들의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나 리듬이 작년 가지고 자꾸 보시니까 좀 지루하신 것 같고 뭐 삼성전자도 개인 투자가분들이 많이 사셨는데 네. 뭐 작년 말과 지금 주가가 이제 비슷합니다. 근데 연초에 바짝 오르다 보니까 고점 대비해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 한 16% 정도 조정을 받았으니까 네. 뭐 이제 우량주라고 삼성전자를 좀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조금 마음고생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이제 관건은 이제부터 오늘부터 시작되는 2분기입니다. 네. 2분기가 어떨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어닝 시즌. 네. 소위 이제 각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따라 많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예측이 됩니까? 어떤 업종 혹은 어떤 기업들이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지금은 전방위적으로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우리가 기업 이익을 비교하는 게 작년 이맘때와 이제 지금을 비교하거든요. 네. 뭐 전년 동기비 비교 이렇게 하는데 예. 작년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2월, 3월이 한국은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극대화됐던 시기였고요. 또 3월 중순부터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경제 활동이 사실상 멈춰지는 락다운이 나타났던 시기입니다. 그때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됩니다. 1월부터 3월까지 했던 거. 예. 근데 지금 시장의 기대치는 작년 동기보다 상장사들 영업이익이 60% 이상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오는 숫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금융시장은 사실 뭐 이런 기대를 주가에 이미 많이 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지금 뭐 3,10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저는 좋아질 건 거의 확실한데, 근데 이제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아지지 않으면 네. 뭐 주가는 이미 그런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주식시장도 뭐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는 충분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뭐 금리라든가 네. 환율이라든가 이런 외적 변수들이 오히려 주가에 더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실적은 좋게 나올 것이고 이미 어느 정도는 반영돼 있다. 네. 외부적인 변수가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의 변화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오늘 새벽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여러 예측이 있긴 있었지만 어떤가요? 뭐 2조 달러 발표가 됐는데요. 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경기부양책도 정부들이 어느 나라나 세게 하고 중앙은행도 돈을 막 엄청나게 풀다 보니까 이게 돈에 대한 어떤 그 관념이 2조 달러 뭐 그까짓 것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미국 경제가 규모가 뭐 GDP라고 하는 미국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그 명목 GDP가 20조 달러입니다. 근데 2조 달러 그 인프라 투자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강력한 그러네요. 그 부양책이고요. 10%네요. 또 얼마 전에는 또 1조 9천억 불짜리 그 어떤 그 긴급 구제 그 법안도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뭐 계속해서 정부가 재정을 많이 쓰는 거고요. 아하. 다만 이 2조 달러짜리 경기 부양책이 올해 다 시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뭐 금융시장에서는 아직 뭐 그 언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미국 정부가 이제 발표하지는 않았는데 예. 금융시장에서 보는 거는 뭐 한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에 걸쳐서 이제 나누어서 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네. 근데 오늘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대규모 인프라 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하니까 소위 인프라 투자 수혜주라고 하는 뭐 철강이라든가 이런 주식들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금융시장의 속설 중에서 뉴스에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앞서서 이제 그런 기대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미 오히려 뭐 발표가 되는 시점에서는 네. 투자자들이 그걸 차익 실현의 기회로 활용을 했던 것 같고요. 아하. 그래서 뭐 아무튼 지금 뭐 정부가 경제를 움직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가 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관건은 이제 이러한 미국의 분위기, 돈이 많이 풀리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고 미국 경제가 엄청난 성장을 하고 우리 기업과 우리 경제에도 좋은 건가요? 얼마나 좋은 건가요? 뭐 그래도 뭐 미국이 돈을 써주고 하는 게 예. 그래도 뭐 미국 밖의 나라에게도 도움이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과거보다는 미국이 뭐 제조업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 많은 나라가 미국 사람들은 쓰는 데 초점을 맞추고 네. 예전에 인프라 투자한다 그러면 한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가 최대 수혜국입니다. 아. 엄청나게 수출하는 건데 네. 근데 지금은 미국이 자기들이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뭐 아메리카 퍼스트라 그래서 자기 나라 제품을 쓰자 뭐 이런 식의 어떤 정책 기조도 그 트럼프 굉장히 대통령 굳건하게- 기조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계속이에요. 오바마 정권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아하. 2008년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네. 그때가 이제 사실 금융이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금융으로 돈놀이를 하다가 큰 이제 어려움을 겪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2008년도 가을철에 리만 브러더스가 파산된 이후에 그 당시 오바마 정권이 이제 바로 출범을 했었는데 야, 이제 제조업 기반 없이 금융으로만 하는 거는 이거는 좀 사상 누각이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제조업 진흥 정책이 지금까지 이제 오는 것 같고요. 아하. 그래서 뭐 작년에 우리 주식시도 좋았습니다만은 지난 10년을 회고를 해보면은 미국 주가만 좋았거든요. 네. 과거에는 미국이 남의 나라 물건을 많이 사쓰는 역할을 했는데 예. 지금도 물론 미국이 그런 역할을 굉장히 큰 외부 국가에 대한 중요한 이제 그 수입국이지만 네. 과거보다는 이제 자기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요즘 뭐 반도체를 자기들이 뭐 하겠다 이런 얘기를 나오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는 제조업 쪽도 우리도 한번 해볼래 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전체적으로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미국 정부가 돈을 쓰는 게 네. 뭐 한국에도 뭐 조금이라도 호재가 되긴 되는데 과거보다는 미국 경제가 좋은 효과가 다른 나라로 흘러넘치는 낙수 효과는 굉장히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그런데요. 뭐 미국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함께 발표한 내용이 법인세 인상 방침이지 네. 않습니까? 이 법인세 얼마나 올리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미국에 이제 가장 많이 돈을 버는 기업의 법인세 최고 그 세율이 21%인데요. 네. 이걸 28%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허. 소득세도 연봉으로 한 40만 불 이상 벌게 되면은 네. 우리 돈으로 한 4억 정도가 되죠. 예. 이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또 소득세도 이제 더 거둘 것 같고요. 아. 기업에게 주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이제 축소를 할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좀 이제 자본주의로 움직이는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생각은 가능하면 이제 기업에게 기회를 많이 주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세금을 깎아주고 뭐 이런 것들이 지난 3, 40년 동안 우리에게 익숙한 자본주의 패러다임인데요. 네. 1980년대 이전의 그 자본주의는 정부가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제 예. 뉴딜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민간 부분의 실패를 대공황 직후에 나타났던 미국의 뉴딜 정책은 민간 부분의 실패를 정부의 정책으로 뭐 대규모 막 토건 사업을 하면서 이제 극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이후로 한 30년은 세금도 엄청나게 많이 걷어가고요. 1960년대 미국의 최고 소득세율이 92%였습니다. 92%요? 부자들이 돈 버는 건 다 가져가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 대신에 정부가 많은 걸 해주는 그런 식의 이제 자본주의 모델이 60년대까지였고 네. 그러다 이제 70년대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불황을 겪으면서 이제 80년대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때까지는 가능하면 세금도 깎아주고 정부가 많이 하는 것보다 규제를 완화하는 게 좋다는 자본주의 패러다임을 살았었는데요. 네. 지금은 뭔가 이제 정부의 입김이 커지는 이게 아하. 코로나라고 하는 게 뭐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던 것 간에 정부와 중앙은행이 어떤 역할을 굉장히 키워버렸거든요. 뭐 이제 경제적인 진보주의자들은 정부가 많은 걸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예. 뭐 기본소득 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위기가 닥치면서 은근슬쩍 정부에게 많은 그 전 세계인들이 막 돈을 막 받고 네. 뭐 이렇게 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이제 부채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증세의 움직임 아하. 뭐 이런 것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뭐 재난 지원금 막 줘야 되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늘려야 되고 복지 혜택 늘려야 되고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결국 증세 아니면은 네. 부채, 국채 이런데 결국 뭐 증세 쪽으로도 많이 갈 수밖에 없다. 일단은 이렇게 중앙은행이 예. 엄청 과거보다는 중앙은행이 돈 찍어서 정부를 그 지원해주는 네, 사실 경제학 교과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건데 예. 과거에 못 봤던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걸 보여준 게 일본인데요. 일본이 2000년대 초반부터 거의 뭐 민간 경제가 활력을 잃다 보니까 예. 정부가 돈을 계속 썼습니다. 아하. 그런 과정에서 일본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50%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지금 뭐 40%대에서 막 논란이 있는데 네, 그때는 이제 그렇게 부채를 늘어날 때 누가 그거를 지원해 줬냐? 일본 중앙은행이 해줬고요. 아하. 또 중간중간에 또 세금을 올렸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많은 나라들의 모습이 조금 일본과 좀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방향으로. 뭐 그런 기시감을 느낍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법인세 인상이 결국 입법 사항 아닙니까? 네, 그럼 의회가 같이 좀 보조를 맞춰줘야 될 텐데 네. 의회 상황이 어떤가요? 엄청난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래된 좁혀지지 않는 철학의 차이입니다. 네. 정부가 많은 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진보주의자 미국의 민주당과 같은 입장이고 가능하면은 민간에게 맡겨두자라고 하는 보수주의자 예. 공화당의 입장인데 이 증세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뭐 오랫동안 좁혀지지 않는 철학의 차이이기 때문에 아하. 미국 의회에서도 굉장히 격렬한 좀 논란이 좀 예상이 되고요. 네. 특히 뭐 상원은 미국의 어쨌든 그 민주당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다수당이 됐습니다마는 의석이 사실 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네. 이게 통과하는 데는 굉장한 미국 사회에서도 논란이 좀 예상이 됩니다. 아하. 코로나나 이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 이거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쉽지 않은 봅니다. 상황인데 네. 그럼 이제 코로나19가 가장 큰 영향 요인이긴 하지만 지금 센터장님 말씀에 의하면 사실상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온 네. 정부의 역할 강화, 네. 재정의 역할 강화 현상은 일본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유사한 흐름이 계속 되리라 보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내년도 우리나라도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데 예. 어쨌든 저는 증세에 대한 이슈가
피해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어쨌든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네. 조금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데요. 그럼 지금 지난 10년 동안 좋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뭐 자산시장 투자한 사람들이 좋았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주식 투자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을 테고 총량적으로는 집값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한국은 이제 2023년부터 주식으로 돈 번 것도 과세를 합니다. 네. 없었던 건데 물론 이제 이거 다른 나라들은 다 이미 하고 있는데 한국이 안 하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정상의 정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큰 틀에서는 한국도 자산소득에 대한 강화가 부동산은 세금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또 주식도 세금 안 내던 거를 또 양도차익과세를 내는 거기 때문에 네. 한국도 큰 틀에서는 이미 그런 흐름에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영국과 같은 나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80년대 이후에 작은 정부를 주장했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렇죠. 대처가 들어오고 하면서 네. 영국이 74년 이후로 근 50년 만에 2023년부터 영국도 법인세 올리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조금씩 이제 그런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네. 세금 많이 걷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지금 현 정부가 부동산세 인상하고 이렇게 크게 혼나고 비판받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과연 그런 증세가 정치적으로 뭐 쉬울 것인가? 세금을 올리게 되면 우리가 유신 정권의 몰락도 네. 78년도에 부가가치세를 만들어서 그랬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해석도 있습니다. 아하. 이 세금을 올리는 거는 정권이 바뀌는 이슈가 될 정도로 그렇죠. 누구나 나라에 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없죠. 이제 그런 부담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세상이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좀 잘 안 돌아가는 면이 됐고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정부가 잘한다는 보장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거는 원래 경제적 진보주의자는 정부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지난 10년 동안 민간에만 맡겨놨더니 이게 뭔가 잘 안 돌아가다 보니까 예. 정부가 개입하고 이거 코로나로 해서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쨌든 정부 역할이 커지고 네. 투자에도 정부의 그 의중이라는 걸 잘 봐야 되고 규제 리스크 고려해야 되고 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세상이라고 봅니다. 네.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지속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되겠네요. 구독경제 오늘은 여기까지 드려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